먼저 오은혁의 증언에 따르자면은 사건 당일 이양수의 집에 가니 이양수와 송낙철이 방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양수는 니놈이 뭐라고 아침 저녁으로 혼자 김치를 먹느냐며 따졌고 이내 송낙철이 칼에 찔렸다며 소리쳤습니다. 대역죄인이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를 깊이 있게 코너입니다. 오늘은 반찬 투정이 불러온 무서운 참극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벌써 굉장히 궁금하군요. 수평님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줌 사료를 발표할 수평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한줌 사료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반찬 투정이 불러온 무서운 참극 1841년 평안도 송낙철 피살 사건. 부제는 네가 먹는 김치, 그 김치는 내 반찬이었어야 해 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료는 평안가명기록이라는 사료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헌종 9년 1843년 정월 초 6일에 올라온 기사인데 이 기사는 평안도 박천에 거주하는 이양수가 유배제인 송낙철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평안감사의 보고입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옥사는 김치, 침체로 인해 비롯되어 재앙을 만들었으니 마른 밥 때문에 허물이 생긴 것과 거의 같습니다. 스스로 모자의 은혜를 끊고 추한 말을 만들어내어 주객의 안정을 돌아보지 않고 참독한 짓을 저지르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전처럼 신장을 치며 추문하여 꼭 목숨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김치가 재앙의 원인이 되었을까? 아주 보자마자 궁금증이 마구마구 솟구쳤던 사료인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헌종 7년, 이 보고서가 올라오기 2년 전의 일입니다. 1841년 12월 16일, 뜻밖의 칼부림이 평안도 박천군 창북리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당시 17살의 더벅머리 소년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던 유배제인을 칼로 찔렀고 그로부터 9일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사건에 대한 옥사가 일어났습니다. 칼부림 사건의 정범, 조선시대 때는 피의자를 정범이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범과 피해자의 신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범인 피해자는 창북리의 도가라는 집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고요. 유배대인들이 머물던 그 집이었는데 그 보수주인 이암상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이름은 이제 송낙철로 본래는 이제 황해도 안악군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모종의 죄를 지어가지고 평안도 창북리에 유배를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송낙철 씨가 이 이암상의 집에 온 시기는 헌종 6년, 사건이 일어나기 이제 1년 전이죠. 10월부터 이암상의 집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글자가 오타났는데 정범인 피의자 이양수가 주장했던 살해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송낙철과 어머니가 간통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사건 발생 하루 전날에도 다시 송낙철과 어머니가 간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윽고 사건 당일 아침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죽이자고 송낙철이 모의하는 것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해 식칼을 들어서 송낙철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이양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송낙철이 모친과 간통하고 나아가 부친을 살해하려 했기에 저지른 짓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목격자들과 이웃의 증언은 이와 달랐습니다. 당시 이제 목격자의 진술인데 조선시대 때 이 목격자를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볼간자에 증거 증자를 써가지고 간증이라고 했는데 당시 이제 간증은 2명 있었습니다. 이웃에 살던 무역 오은혁 씨, 당시 64세였고 또 다른 간증은 이양수의 집에 같이 유배에 와 있던 배인 김달원 41세였습니다. 먼저 오은혁의 증언에 따르자면은 사건 당일 이양수의 집에 가니 이양수와 송낙철이 방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양수는 니놈이 뭐라고 아침 저녁으로 혼자 김치를 먹느냐며 따졌고 송낙철은 내가 이 집 아니면 보수주인 삼을 집이 없겠냐? 라면서 대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양수가 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왔고 이내 송낙철이 칼에 찔렸다며 소리쳤습니다. 김다런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사건 당일 아침 일찍 송낙철은 보수주인 이암상과 함께 출타를 했습니다. 그 사이 이양수가 모친에게 왜 유배인들에게만 반찬을 넉넉히 주냐며 투정을 했고 모친은 그런 이양수를 타박했습니다. 그 후 이양수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온 송낙철과 말다툼을 했고 이내 송낙철이 이양수가 칼로 찔렀다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오은혁 등이 이양수를 붙잡아서 관하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정범 이양수의 엄마, 모친, 뭐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양수는 주장하지만 그 모친인 이소사도 이 사건의 증인이었던 오은혁과 김다런의 주장처럼 이양수가 유배인에게 내주는 반찬 때문에 불만을 가졌고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양수의 모친 이소사의 증언은 정식으로 공초를 올리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피의자의 가족, 직계 가족의 증언은 공초로 올리지 않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양수는 금방 들통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굳이 간통 혐의까지 씌우면서 살해 동기를 감추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수를 위한 범죄는 감형해준다는 조선의 법체계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체계는 대명률 체계를 도입을 했는데 대명률에 따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죽인 사람은 자손된 자가 살해한 경우에는 장 60에 처하되 부모와 조부모를 살해할 당시에 즉시 죽인 경우는 죄를 묻지 않는다. 조선은 대명률 체계를 도입해서 사적 복수를 범죄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도덕적 명분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에 따른 이제 감형 규정을 줬는데 그런 감형 규정이 지금 보시는 사료 그 대명률 직해 부조피 구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양수는 송낙철이 자신의 부친을 살해하려 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검안에 참여했던 초검관부터 복검관 그리고 최종 수사 보고를 받은 평안감사까지 모두 이양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낙철 피살 사건은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종결되지 않았고 1861년에도 이양수가 살인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동출을 거행했다는 기사가 평안감명계로 철종 12년 7월 초 10일 기사에 확인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김치로 인해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정과 또 유배제인 김다런 씨의 가정이 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사건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사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결국 김치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부터 해서 조선의 법체계까지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것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각자 좀 질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 당시 먹었던 김치가 어떤 맛이었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글쎄요. 이게 또 뭐랄까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기 뭐 김치라고 정확히 번역을 요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제가 침체. 사료를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이거 채팅창 이게 같이 공유되나요? 화면? 안 됩니다. 안 나오죠? 네, 보면은 여기 이제 침체로 침체. 인해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 침체라고 하는 게 요새 그냥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김치로 번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김치라고 했고 근데 이제 평안도 지역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김치도 뭐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봤을 때 평안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김치 하면 이제 혹시 이제 여름이면 더 생각나는 원래는 이제 겨울 음식이긴 하지만 동치미? 예, 느낌? 동치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지역별 김치를 얘기했을 때 평안도 하면 동치미 이야기를 많이 거론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왠지 동치미가 한자 뜻만 보면 더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야채를 담궈 놓은 거니까 물에다가. 침체니까. 침체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이 사건이 아주 간소하게 요약을 하면은, 어, 김치 반찬을 많이 준 것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된 건가요? 아니, 아들이 유배죄인을 죽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살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어머니가 유배인들한테 김치를 많이 줬다고 예,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아니, 아니요. 왜 죽였냐 했었을 때 엄마하고 이제 불륜이 나가지고 바람 피니까 내가 그거 때문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 유배죄인을 죽였다 근데 이 예, 엄마는 하는 간증인들이 거죠. 그게 아니란 거 아니야? 예, 간증. 엄마는 살아 있습니다. 엄마는 살아 있고, 엄마는 살아있고, 어, 그 유배인을 죽인 거 아니야? 이양수, 예, 예. 예, 엄마, 이양수가, 송낙철, 네. 송낙철. 예, 애가 좀 버릇이 없네. 아니, 버릇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심각하지. 자기 김치 조금 줬다고 지금 뭐라는 거 아니, 아니에요? 왜 나는 그리고 김치를 안 주고 왜 나이 쟤한테만 많은 김치 줘? 사람한테 반말도 하고, 야, 그럼 이게 뭐 한자라서 한문으로 있어가지고 반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김치가 적다는 이유로 사람을 칼 한 방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면은 충분히 그 유배죄인한테 그러니까, 반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 제가 나름대로 그 반말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유배인들이 그 일반 사람들 집에서 같이 거주를 했나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배죄인 하면 막 그 대역죄인들 생각하면 엄청 엄격하게 막 해가지고 굉장히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리시켜 놔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게 막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일반 집에서 거주해가지고 뭐 김치도 먹고 밥도 해주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이 대체적으로 이제 유배죄인들이 이제 유배를 떠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어떤 미디어 매체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사람들,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괜히 유배를 간 게 아니라 또 정치적인 뭐, 모종의 사건 예, 때문이죠. 누명이든 아니든 정치적인 사건과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유배를 간 케이스가 되고요. 그런 인물들이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감시라던가 어, 활동의 제한은 좀 엄격했습니다. 일례로 이제 김기주라고 아주 조선 후기에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상당한 권력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유배 생활은 상당히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정치적인 죄인들의 유배 생활은 그 사람의 지위 고하라던가 뭐 부와 상관없이 좀 많이 어려웠고 또 지역에 따라서 유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그러네요. 어려움이 또 배가 됐습니다. 근데 음, 반면에 좀 과배한 죄를 지은 뭐 가볍다고는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유배도 상당한 죄를 지어서 온 형벌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뭐 양반들이나 그런 관리들만 이런 유배형에 처해진 게 아니라 노비도 갈 수 있고 그렇죠. 평민도 갈 평민도 수 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결국 뭐 생각보다 그렇게 제재라던가 감시는 뭐 그렇죠. 이렇게 그 사람보다 더 덜했고 애초에 어 그 유배지에 가면은 그 각 집을 가정에서 그 유배인의 할당을 받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네, 지방의 유력가들이 보수주인이라는 이제 명분 하에 유배인을 받아가지고 자기 네.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한다든지 자기 집 별채를 내어줘가지고 그 유배인을 뭐 돌본다든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유배인을 이제 점거할 때 인원 점검할 때도 보수주인 직접 나가서 이제 보고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음,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기록을 보면은 특히 지방의 이런 네. 지방 행정 기록들을 보면은 행동 거지가 좀 비교적 좀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롭군요. 네. 유배제인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웠다는 걸 좀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그리고, 보면, 네. 보면, 보수주의인들하고, 그 유배, 죄인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보수주의인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입 하나 더 늘어나는 거고, 막, 또 챙겨줘야 되고 하는 거니까. 외부인이니까 더 신경 쓰고 이러니까 좀 귀찮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광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폐위돼서 나중에 교동도, 제주도로 아, 네. 가는데, 제주도에서 그
엄청 무시를 받았대요. 왕인데도요. 왕인데도 엄청 그 보수주의인이나 뭐 못하게 그렇구나. 무시는 아이한테도 엄청 무시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제인이다 보니까 예. 좀 사람들도 좀 막대하는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사건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수주의인과 이 유배제인들 사이에 그런 암묵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죠. 아마 이양도- 그랬겠죠. 어. 이양도 이 사람도 은연중이 유배죄인을 좀 좀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무시하는 자기 성향이 있어. 반찬을 더 안 주니까 그게 더 그렇죠. 화가 나서 찔러 죽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에 유배 갔던 사람들 중에 그 보수 주인하고 배가 맞아가지고 자식을 낳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가족 없이 혼자 가야 되니까 막 생활하기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거기에 있는 보수 주인인 여자들하고 같이 눈이 맞아가지고 첩으로 들인 경우라든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17살 아들이 둘이 불륜이 났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보면. 예전에 그 영화 자산어보 거기서도 그랬죠. 맞아요. 거기서도 맞아요. 이제 보수 주인 그 여자 주인하고 같이 눈 맞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딸도 낳고 그런 맞아요. 게 맞아요. 정약용도 아마 그랬을 정영이도 그랬었어요. 그 딸, 네. 초인가? 뭐 한 명 낳았었을 거예요. 예, 맞아. 결국 결론이 안 났나요, 그러면? 결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 지난 철종 연간에도 이 옥사의 정황을 밝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조사를 했는데. 거행했습니다라는 기록을 봤을 때 결함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도 철종 연간까지도. 그리고 이때도 근데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혐의상으로는 이양수의 증언은 거짓이다라고 이제 지방관들은 이제 판단을 했고, 그에 대해서 근데 애초에 이제 조선시대 때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은 이런 옥사가 지체되는 형상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제 지방에서는 너무나 이제 비일비재한데 여기 가지고 온 평안가명 기록만 보더라도 그 옥사를 조사한 기간이 옥사 처음 잡혀온 사람의 짧게는 뭐 3년, 5년 뭐 여기서부터 이제 20년, 10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결론이 안 나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뭐 그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형률이 좀 약간 좀 모순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옥사를 빨리빨리 진행해라. 특히 중범죄는 옥사를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옥사가 밀리지 않게 하라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범죄면 결국에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처벌이 내려질 게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한 사람에도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붙여지고 우리가 흔히 또. 아는 이제 뭐 삼복죄라던가 뭐 이런 이제 계속 재검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결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가 드라마 보면 뭐 나오는 거 있죠.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막 격쟁, 꽹가를 치고 이제 뭐 북을 치면서 이제 엎드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다시 또 한번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 해서 또 다시 이첩돼가지고 다시 이제 또 지방에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사건을 다시 또 처음부터 검토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처리하고는 싶은데 또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는 또 그런 가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또 가치가 또 충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에서는 옥사가 지연되는 현상이 늘어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지금 이제 형을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는
형을 받게 되면 형이 확정되면은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알듯이 이제 유배를 떠나거나 뭐 장을 맞거나 목이 잘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받기 때문에 이렇게 옥사가 밀리면 결론이 안 나면 감옥에 사람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따지면 구치소밖에 없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감옥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그냥 아직 결론이 안 났더라도 살인죄가 아니면 빨리빨리 사면하자. 뭐 그래서 틈만 나면 사면령을 이제 내리는 게 뭐 가뭄이 들어 사면 내리고 뭐 누가 즉위해서 사면 내리고 세자 책봉에 따라 사면 내리고 그래서 사면령이 그 비일비재한 것도 옥사가 그만큼 진전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그에 따라 이제 현실적인 사면령이 그런 예. 이유도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조선시대 감옥은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구치소나 유치장의 기능은 잠깐, 있어도 그쵸. 예, 잠깐 그쵸. 머무는데 장기간 교도소의 머무는 게 기능은 없죠. 예. 그 대명률에도 그 유배형은 있어도 이렇게 그 징역형은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20년 동안 사면을 못 받은 거네요.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그쵸. 또 살인죄는 사면 받기가 힘들어요. 살인죄는 사면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범들은 이제 사면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양부가 뭐 불륜을 주장을 한 것도 나름 사면 받으려고 불러댄 예,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불륜의 문제는 이게 강상죄이기 때문에 강상의 문제를 내가 대신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면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막 불러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더 넘어간 거죠. 불륜을 넘어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까지 아, 갔으니까 그걸 복수를 했다라는 그 명목이 있으니까요. 죽이려고 했으니까 바로 그 즉시에 음모를 제가 차단을 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밝혀내기 힘드니까 20년 동안 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당시 처음 거만한 그 지방관 그 거만할 때는 그 고을 지방관이 하는 게 아니라 이웃 인근 지방관이 와가지고 거만을 하는데 그 지방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정말 네가 그런 마음으로 그 송락철을 찔렀다면은 애초에 불륜을 처음 봤을 때부터 찔러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말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거짓인 것 같다.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궁금하다. 근데 진짜 약간 진실이 궁금하긴 하다. 이게 이런 계속 거 보다 보면 나올 보면, 수도 있어요. 이런 계속 거 뒤져보면은 보면 왕이 어디서 나와? 기록에? 이 평안 가면 괴로워 계속 보든지 아니면은 20년치를 봐야 되는 건가요? 더 봐야죠. 20년 후에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네. 와. 그리고 근데 옥에 갇힌 사람도 가끔 기록을 보면은 되게 또 자유롭게 또 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낮에 보면 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오긴 하는데 낮에 나와서 이제 출타를 했다가 이제 밤에 정보받을 때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고 아니면 이제 뭐 자기 병가를 내가지고 이것처럼 보수주의인 같은 사람한테 사글세 얻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머무는 사람도 있고 좀 형태가 지방에서 서울에서 서울 전옥소의 형태는 잘 모르겠는데 지방에서 이제 유배나 이런 옥에 갇혀서 처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양한 모습이 있더라. 우리가 본 것처럼 아주 그냥 계속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움직이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나갈 사람은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돈이 있어야겠지만 저희가 보는 재력이 그 좀 있으면. 감옥의 모습은 항상 목에 칼 차고 되게 힘들어가지고 머리 풀어헤치고 기력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밥도 못 먹고 맨날 죽만 먹고. 그리고 감옥 자체가 또 위생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은. 맞아. 햇볕도 잘 안 들고 그 옥사 좀 빨리 처결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가족이 이제 하늘을 못 보고 어두침침한 곳에서 있다. 오히려
목을 자르려면 빨리 자르든지 결단을 빨리 결단을 참 빨리 내려면은 맞아, 맞아.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거구나. 빨리 죽여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해가지고 풀어주거나 아, 옥에 빨리 있으면 있을 해결해 수도 주던가. 그게 살아도 산 거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게 번역이 아직 안 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고전 우리가 예전에 UCC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영상을 찍었던 그 한국 고전 번역 DB 가면은 완전하게 다 번역된 건 아니지만은 그 지방 기사들이 각사 등록이라는 이름 아래 착착착착착 맞아, 차근차근 맞아. 번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거는 뭐 안 써도 되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여기 마른 밥 때문에 허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때 제가 이제 굳이 한자를 적어놨잖아요. 네. 이것도 보니까 약간 그 라임을 맞춘 거더라고요. 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요? 아니야, 애초에 그 한자 쓰는 사람들이 이게 용례가 있긴 있는데 이 용례가 라임을 맞춘 용례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건우 때문에 허물 건이 생겼다. 그런 식으로. 네, 마침 이 마른 밥 건과 허물 건자가 병음이 성조 차이가 있지 치엔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뭐 약간 재미도. 문학적 감성이 있구만. 애초에 이런 구절 떼올 때 그 고사에서 이제 차용을 하다 보니까 그 고사 자체도 시나 고사에서 많이 띄우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군데군데 어떻게 보면 요새 말로 보면 이스터 에그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터 에그. 예, 그치, 이스터 에그.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을 보면은 쏙쏙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원전을 잘 알아야지 이런 거 보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한자 그대로 하면 해석이 안 되는데. 네, 직역을 하면 왜 무슨 말이야? 왜 마른 그렇죠. 밥 때문에 허물이 왜 생기는 거야? 뭐 이러면서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새 뭐 번역에 재미를 들렸나 봐요. 뭐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좋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나 보네요, 오늘은. 요거는 관련 네. 연구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네, 관련 연구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 도전? 그러면 이게 이걸로요? 지금 김치살인 어때? 처음으로 이게 소개하는 건가요? 번역이 지금 돼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아예 번역을 새로 해가지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예, 번역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거 재밌다.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만들어봐야겠다, 유튜브로. 여기 증언 같은 것도 이제 번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되고 이제 뭐 그 가운데서 또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번역을 원문을 보고 번역 고친 것도 있고. 훌륭합니다. 예. 나중에 이쪽으로 연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사건들이 되게 많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왜냐면 네. 줌 사용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른바 김치살인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김치살인.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수평님께서 잘 소개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혹시 좀 더 뭔가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있으면은 한번 다시 다뤄줘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2022년 6월이죠? 예, 6월과 7월 첫 번째 주 역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